어두운 방 안에서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준호의 거친 숨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의 손은 혜진의 부드러운 피부를 파고들었고 그녀의 나시는 그의 몸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다. 준호 씨, 이게 우리의 죄악인가요? 혜진이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억눌린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준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것을 탐하듯 물고 빨았고 혀가 서로 얽히며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다. 혜진의 손톱이 그의 등을 파고들었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그 느낌에 준호의 몸이 더 세게 그녀를 압박했다. 죄악이라면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세요. 준호가 낮게 속삭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더듬었고 혜진의 신음이 방 안을 울렸다. 그녀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준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땀에 젖은 피부가 부딪히는 소리가 리듬을 타며 고조되었다. 혜진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절정에 다다랐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절에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어우러졌다. 금기의 쾌락,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그 순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였다.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된 운명의 한 조각일지도 모른다.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그 꿈, 아니 환상은 너무 생생해서 그의 몸이 여전히 뜨거웠다. 그는 손을 내려 자신의 흥분된 부분을 만지작거렸다. 대체 왜 이런 꿈을?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환상의 여인이 누구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때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년 전 준호의 세상은 무너졌다. 아내 수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25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제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회사 일은 부하 직원들에게 맡기고 집은 텅 빈 채로 방치되었다.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지만 그 약은 너무 느렸다. 밤마다 수진의 빈자리가 그를 괴롭혔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심지어 그녀와의 친밀한 밤들이 떠올라 가슴을 찔렀다. 이대로는 안 돼. 마음을 다스려야 해. 준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산속 깊은 절, 조용한 사찰 생활. 불교의 가르침이 그의 상처를 치유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그는 짐을 챙겨 차를 몰고 산길을 올랐다.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잎사귀가 흩날렸다. 도심을 벗어나자 공기가 맑아졌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다. 절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다. 청암사라는 이름의 이 절은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석탑과 법당이 위엄 있게 서 있었고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준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내소로 향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세요? 환영합니다. 나이 지긋한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여기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준호는 간단한 등록을 마치고 할당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작고 소박했다. 요와 이불, 작은 책상. 창밖으로는 산맥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짐을 풀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창가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첫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법당에서 열리는 저녁 예불. 법당 안은 고요했다. 스님들이 자리를 잡고 참가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준호는 맨 뒤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부분 중년의 남녀들이었다. 누군가는 피곤한 직장인처럼 보였고 누군가는 그처럼 상실감을 안고 온 듯했다. 연불이 시작되자 공기가 진동했다. 나무아미타불. 반복되는 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멎었다. 법당 앞쪽 스님들 사이에 앉아있는 비구니. 그녀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검은 승복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이 준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아름다웠다. 긴 속눈썹 아래로 빛나는 눈, 살짝 붉은 입술. 그녀가 연부를 외우는 모습은 마치 여신처럼 보였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지? 예불이 끝난 후 스님이 참가자들을 소개했다. 오늘 저녁 예불을 이끌어 주신 혜진 스님입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지도자이시죠.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준호의 가슴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다. 고도? 아니면 욕망?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바보같이.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마. 저녁이 깊어지자 준호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요를 펴고 누웠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나 없이도 잘 지내?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 오늘 본 혜진의 이미지가 스며들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준호의 마음이 이상하게 동요했다. 그는 손을 내려 자신의 몸을 만졌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흥분. 안 돼. 이건. 그는 중얼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상상 속에서 혜진의 승복이 벗겨졌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가슴의 곡선. 준호의 손동작이 빨라졌다. 혜진. 스님. 그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쾌감이 밀려오자 그는 신음하며 절정에 다다랐다. 후유증으로 가슴이 더 무거워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 온 게 실수인가?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절의 밤은 깊었고 준호의 마음은 아직 평화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금기의 불씨.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준호는 요 위에서 눈을 뜨고 어젯밤의 환상을 떠올렸다.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손끝에 남아있는 감촉이 생생했다. 혜진 스님. 대체 왜 당신이? 그는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템플스테이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늘의 첫 프로그램은 명상 수업이었다. 안내 스님이 혜진 스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법당으로 향했다. 어제 예불에서 본 그 비구니 혜진. 그녀를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살짝 뛰었다. 법당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곧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승복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고 소박했지만 걸음걸이가 부드러워 여성스러운 곡선이 살짝 드러났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깊이가 있었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상으로 마음의 고요를 찾아보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다. 그 소리가 준호의 귀를 간지렸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혜진은 참가자들에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숨을 들이마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내쉬며 고통을 놓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준호는 눈을 감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대신 혜진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자극했다. 그 부드러운 톤, 살짝 낮은 울림. 상상 속에서 그 목소리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준호 씨, 당신의 고통을 제가 안아줄게요. 환상 속 혜진이 속삭였다. 준호의 마음이 동요했다. 그는 그녀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떠올렸다. 부드러운 손길이 내려가며 그의 흥분된 부분을 어루만지는. 안 돼, 여기서 이런 생각을. 그는 속으로 자신을 타이르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몸이 살짝 떨렸다. 명상 중에 느껴지는 이 이상한 흥분, 그것이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업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흩어졌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혜진이 다가왔다. 괜찮으신가요? 명상이 처음이시죠?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준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피부는 매끄러웠고 입술은 살짝 촉촉해 보였다.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스님,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앉았다. 물론이요. 마음의 짐을 나누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니까요.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죠. 25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회사 일은 성공했지만 이제 모든 게 무의미해요. 밤마다 그녀가 생각나서 잠도 못 자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그의 어깨에 닿을 뻔했지만 멈췄다. 그 고통 이해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죠. 태어나고 사라지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놓아주는 법을 익혀요. 혜진의 목소리는 위로처럼 흘러들었다. 준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스님은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출가하시기 전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네. 새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 아픔 때문에 절로 왔죠.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끔 떠올라요. 하지만 불교가 저를 구원했어요. 당신도 여기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과거, 그 안에 숨겨진 여성으로서의 혜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리는 걸 느꼈다. 고마워요, 스님. 당신 목소리가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네요. 대화가 끝난 후 준호는 법당을 나왔다. 그의 머릿속에 혜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 부드러운 울림, 위로의 말.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그는 식욕이 없었다. 대신 산책로로 향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혜진 스님. 당신의 그 눈빛. 그는 중얼거렸다. 상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가 승복을 벗고 나신으로 다가오는 장면.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신음이 들려오는. 준호의 몸이 반응했다. 그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손을 내려 자신의 흥분을 달랬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환상 속 혜진이 그를 유혹했다. 오후 일정이 이어졌지만 준호의 마음은 온통 혜진에게 가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그는 요에 누워 눈을 감았다. 혜진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당신의 고통을 제가 안아줄게요. 상상 속에서 그녀가 그의 몸 위로 올라탔다. 부드러운 피부가 닿고 그녀의 움직임이 리듬을 타는. 준호의 손이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자위했다. 손동작이 빨라지자 쾌감이 밀려왔다. 혜진. 스님. 신음이 새어나왔다. 절정 후 그는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안에 새로운 욕망이 피어올랐다. 이끌림. 어떻게 해야 하지? 밖에서 연불 소리가 들려왔다. 절의 밤은 고요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있었다. 내일 또 그녀를 볼 텐데.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몸이 다시 뜨거워졌다. 아침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다. 준호는 요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환상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았다. 혜진의 목소리, 그 상상 속 움직임. 그의 몸은 그 기억에 반응해 살짝 긴장되어 있었다. 오늘 또 그녀를 볼 텐데. 어떻게 마주하지? 그는 세수를 하며 스스로를 타이르려 애썼다. 템플스테이 일정은 여전히 이어졌다. 아침 예불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산책이라도 해볼까? 준호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절 주변 산책로로 향했다. 나무들이 울창한 길,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혜진에게 가 있었다. 새벽 종소리가 울린 후 준호는 하루를 시작했다. 어젯밤 꿈속 혜진의 이미지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나신 탐하는 손길. 오늘 그녀를 봐야 해. 그는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다. 템플스테이 일정이 이어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금기의 씨앗이었다.
오전 수업에서 혜진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어제의 포옹, 그 미묘한 터치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놓은 듯 했다. 준호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혜진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이 느껴졌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승복 아래의 곡선, 그 따뜻함을 떠올리니 몸이 살짝 뜨거워졌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절의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다. 준호는 참을 수 없었다. 어제의 그 긴장, 혜진의 눈빛이 그를 자극했다. 오늘 밤, 그녀를 만나야 해. 그는 결심하고 저녁 예불이 끝난 후 몰래 혜진의 방 근처로 갔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 절의 복도는 고요했다. 그는 벽에 기대 그녀를 기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미친 짓인가? 하지만 이 끌림을 어떻게 해? 문이 살짝 열리며 혜진이 나왔다. 그녀는 승복 차림으로 머리에 가벼운 천을 두르고 있었다. 준호 씨, 왜 여기 계세요? 비가 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다가서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스님, 어제 그 포옹. 잊을 수 없어요. 당신도 느끼시죠? 이 욕망.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가려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출가자예요. 이건 죄악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것을 놓지 않았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스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독에서. 포옹은 순식간에 깊어졌다. 준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혜진의 몸이 그의 것에 밀착되었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는 느낌이 에로틱했다. 준호 씨, 안 돼요. 혜진이 속삭였지만 그녀의 몸은 떨리며 저항하지 않았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승복 아래의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다. 빗소리가 더 세차게 들려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다. 혜진, 당신을 원해. 그의 입술이 그녀의 것에 닿았다. 첫 키스였다. 부드럽게 시작된 키스가 곧 격정적으로 변했다. 혜진의 입술이 열리며 그의 혀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아, 준호 씨. 혜진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키스가 깊어지며 손이 서로의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승복 위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 그녀의 가슴 끝이 단단해지는 감촉. 혜진의 손도 그의 등을 파고들었다. 이 느낌. 오랜만에. 그녀가 중얼거렸다. 준호의 다른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쥐며 더 세게 끌어당겼다. 그의 흥분된 부분이 그녀의 몸에 닿자 혜진의 다리가 살짝 벌어졌다. 키스가 더 뜨거워졌다. 혀가 얽히고 입술이 빨리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을 간지렸다. 스님, 당신의 몸이 너무 뜨거워. 준호가 속삭였다. 그의 손이 승복 안으로 스며들려 했지만 혜진이 갑자기 몸을 뗐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안 돼요. 이건 잘못됐어요. 저 가봐야 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도망쳤다. 준호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 키스의 맛, 그녀의 몸의 감촉. 혜진, 왜 도망친 거지? 당신도 원했잖아. 그는 방으로 돌아왔다. 요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대신 그날의 키스를 떠올리며 손이 내려갔다. 상상 속에서 키스가 더 나아갔다. 그녀의 승복을 벗기고 나신을 탐하는 장면.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술이 그녀의 목을 핥는. 혜진, 당신의 신음이. 준호의 손동작이 빨라졌다. 그녀의 따뜻한 안쪽을 상상하며 쾌감이 고조되었다. 아, 혜진. 신음이 새어나왔다. 절정의 파도가 밀려오자 그는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죄책감과 흥분이 뒤엉켰다. 이 감정. 어떻게 하지? 밖에서 비가 계속 내렸다.
절의 밤은 습하고 고요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내일 그녀를 다시 마주할 텐데. 그 키스가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승복을 입은 여인. 혜진이었다. 그녀는 길가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따고 있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꽃잎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출가자라기보다는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다.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스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다. 혜진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아, 준호 씨. 산책 중이시네요. 저도 가끔 여기 와서 꽃을 봐요. 마음이 평온해지죠.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웠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피부는 햇살에 반짝였고 승복 아래로 살짝 드러나는 목덜미가 매혹적이었다. 함께 걸어도 될까요? 준호가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죠. 둘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다. 준호는 그녀의 걸음걸이를 보며 승복이 감추고 있는 몸의 곡선을 상상했다. 부드러운 허리, 다리의 선. 스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새 속에서의 사랑을 잃으셨다고 하셨죠.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에 기대 섰다. 네. 10년 전 일이에요. 저는 새 속에서 평범한 여자였어요. 이름은 혜진이 아니었고 그냥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죠.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었어요. 그녀의 눈에 추억이 스쳤다. 준호는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사고로 그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세상이 무너졌어요. 매일 밤 그의 품이 그리웠어요. 그의 손길 키스. 모든 게. 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준호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손길과 키스라는 단어가 그의 상상을 자극했다. 환상 속에서 혜진이 과거 연인 대신 그를 안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것을 찾고 손이 그의 가슴을 더듬는. 준호의 몸이 뜨거워졌다. 스님,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혜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출가했어요. 불교가 제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줬죠.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가끔 그립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욕망, 사랑의 따뜻함. 그녀의 말에 준호의 마음이 요동쳤다. 여성으로서의 욕망. 그 단어가 그의 상상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손가락. 스님,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위로가 돼요. 저도 수진을 잃고 밤마다 그녀의 몸이 그리워요. 준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혜진의 눈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 그리움 이해해요. 하지만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둘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좁은 길에서 준호의 손이 우연히 혜진의 손에 스쳤다. 그 순간 전율이 둘의 몸을 관통했다. 혜진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피부가 닿는 느낌에 준호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죄송해요. 준호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은 잠시 머뭇거렸다. 혜진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말에 준호의 상상이 폭발했다. 손스침이 더 나아가 그녀의 몸을 탐색하는 장면. 그의 손이 승복 아래로 들어가 가슴을 만지고 혜진의 신음이 들려오는. 준호의 하체가 단단해졌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스님, 당신의 지혜가 제게 빛이 돼요. 산책이 끝날 무렵 둘이 헤어졌다. 혜진은 내일 또 뵈어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산책로를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 손의 감촉, 그녀의 과거 이야기. 혜진, 당신도 욕망을 느끼는 거야?
그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손을 내려 자신의 흥분을 만졌다. 상상 속에서 그녀가 다가왔다. 승복을 벗고 나신으로 그를 안는. 준호 씨, 저를 만져주세요. 환상 속 혜진이 속삭였다. 준호의 손동작이 빨라졌다. 그녀의 가슴, 허벅지, 더 깊은 곳을 상상하며 신음이 새어나왔다. 혜진. 아. 쾌감이 밀려오자 그는 나무의 기대 절정에 다다랐다.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였다. 이게 금기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오후 일정이 시작되었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다. 저녁 예불에서 다시 혜진을 보았을 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몸을 훑었다. 승복 아래 숨겨진 여성스러움. 오늘 산책. 잊을 수 없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방으로 돌아온 준호는 요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대신 또다시 상상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혜진이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와 승복을 벗는 장면. 그녀의 나신이 달빛에 빛나고 그의 몸 위로 올라타는. 준호의 손이 다시 내려갔다. 혜진 스님. 당신을 원해.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위했다. 손이 리듬을 타고 상상의 그녀가 움직였다. 그녀의 따뜻한 안쪽 부딪히는 소리. 아, 혜진. 절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는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였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절의 밤은 고요했지만 준호의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내일 또 그녀를 만난다면 그 끌림이 어디로 이끌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준호는 요 위에서 눈을 뜨고 어젯밤의 환상을 떠올렸다. 혜진의 나신 그 상상 속 움직임이 여전히 그의 몸을 뜨겁게 만들었다. 손끝에 남아있는 쾌감의 여운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이제 멈춰야 해. 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그는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원래 3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준호는 더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평화를 찾을 때까지. 그는 안내 스님에게 연장 신청을 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좋은 선택입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호의 진짜 이유는 혜진이었다. 그녀와의 산책, 그 손의 감촉. 그 끌림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오전 수업에서 다시 혜진을 만났다. 이번에는 작은 그룹 토론이었다. 참가자들이 모여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시간. 혜진이 주재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자 준호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승복이 감싸고 있는 그녀의 몸, 부드러운 목선. 상상 속에서 그 승복이 벗겨지는 장면이 스쳤다. 그녀의 가슴이 드러나고 그의 손이 그곳을 만지는. 준호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집중해. 토론이 시작되자 다른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누군가는 직장 스트레스, 누군가는 가족 문제. 준호의 차례가 왔다. 저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여기 왔죠. 그런데 스님의 말씀과 산책이 제게 위로가 돼요. 그는 혜진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 위로가 지속되길 바래요. 수업 후 준호는 혜진에게 다가갔다. 스님,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혼자 있으니 생각이 많아서.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후에 법당 뒤편 정원에서 뵈어요. 거기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해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준호의 가슴이 설레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약속 장소로 갔다. 작은 정원, 꽃들이 피어 있고 돌벤치가 놓여 있었다. 혜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따라주며 편히 앉아요라고 말했다. 둘이 마주 앉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스님, 당신의 과거. 더 듣고 싶어요. 그 사랑 어떻게 끝났는지. 준호가 물었다. 혜진은 차를 홀짝이며 대답했다.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그는 제 전부였어요. 밤마다 함께 있고 그의 품에서 안정을 느꼈죠. 키스하고 안고. 그 따뜻함이 그리워요.
그녀의 말에 에로틱한 이미지가 준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혜진이 과거 연인과 키스하는 장면, 그녀의 몸이 떨리는. 준호의 하체가 살짝 반응했다. 스님도 그런 욕망을 느끼셨어요? 출가 후에도? 그는 대담하게 물었다. 혜진의 뺨이 붉어졌다. 출가자지만 인간이잖아요. 가끔 꿈에서 그 감촉이 떠올라요. 하지만 억누르고 있어요. 그녀의 고백에 준호의 끌림이 커졌다. 저도 그래요. 수진과의 밤이 그리워서. 당신을 만나고 나니 그 욕망이 더 강해지네요. 대화가 깊어지자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만졌다. 스님, 당신의 지혜가 제게 구원이 돼요.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것에 포개졌다. 그 따뜻함에 전율이 일었다. 준호 씨, 이건 금기예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눈빛에는 욕망이 스며들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포옹은 가볍게 시작되었지만 곧 에로틱하게 발전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승복 아래의 부드러운 곡선을 느꼈다. 혜진의 숨결이 그의 목에 닿았고 그녀의 가슴이 그의 것에 살짝 눌렸다. 스님, 당신의 몸이 너무 따뜻해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혜진의 몸이 떨렸다. 안 돼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느낌.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포옹이 깊어지며 준호의 흥분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그의 단단해진 부분이 그녀의 몸에 살짝 닿자 혜진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준호 씨, 이게 우리의 시작인가요? 하지만 혜진은 갑자기 몸을 뗐다. 죄송해요. 출가자의 맹세를 지켜야 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멈췄다. 스님,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 끌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둘이 어색하게 헤어졌다. 준호는 방으로 돌아와 요에 누웠다. 그 포옹의 감촉이 생생했다. 그녀의 가슴이 닿는 느낌, 따뜻한 숨결. 상상 속에서 그 포옹이 더 나아갔다. 승복을 벗기고 그녀의 나신을 탐하는 장면.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술이 그녀의 목을 핥는. 준호의 손이 내려가 흥분을 달랬다. 혜진, 당신을 원해. 손동작이 빨라지며 쾌감이 고조되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참을 수 없었다. 밤에 몰래 혜진의 방 근처로 갔다. 그녀가 나와서 그를 보았다. 준호 씨, 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이 욕망, 당신도 느끼시죠? 혜진은 물러서려 했지만 눈빛에 욕망이 스며들었다. 네. 하지만 이건 금기예요. 그 미묘한 긴장이 공기를 채웠다. 준호는 그녀를 다시 안았고 이번 포옹은 더 깊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승복 아래로 스며들었다. 혜진의 몸이 반응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을 만지작거렸다. 준호 씨, 이 열기. 포옹이 에로틱한 터치로 변했다. 준호의 입술이 그녀의 귀를 스치고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살짝 쥐었다. 혜진의 신음이 낮게 흘러나왔다. 아,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 순간 둘의 욕망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혜진이 다시 물러섰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더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혼자 남아 숨을 골랐다. 그 터치의 여운이 그의 몸을 달궜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에서 혜진이 그의 방으로 왔다. 승복을 벗고 나신으로 다가오는 그녀. 준호 씨, 저를 가져요.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몸을 탐했다. 가슴을 주무르고 다리를 벌려 깊이 파고드는 꿈속 성적 장면이 생생했다. 그녀의 신음, 부딪히는 피부 소리. 혜진, 사랑해. 준호가 중얼거렸다. 꿈의 절정에서 그는 깨어났다. 그의 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흥분이 여전했다. 이 꿈,
현실이 될까? 밖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절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속 금기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내일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새벽 종소리가 울린 후 준호는 하루를 시작했다. 어젯밤 꿈속 혜진의 이미지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나신 탐하는 손길. 오늘 그녀를 봐야 해. 그는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다. 템플스테이 일정이 이어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금기의 씨앗이었다. 오전 수업에서 혜진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어제의 포옹, 그 미묘한 터치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놓은 듯 했다. 준호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혜진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이 느껴졌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승복 아래의 곡선, 그 따뜻함을 떠올리니 몸이 살짝 뜨거워졌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절의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다. 준호는 참을 수 없었다. 어제의 그 긴장, 혜진의 눈빛이 그를 자극했다. 오늘 밤, 그녀를 만나야 해. 그는 결심하고 저녁 예불이 끝난 후 몰래 혜진의 방 근처로 갔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 절의 복도는 고요했다. 그는 벽에 기대 그녀를 기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미친 짓인가? 하지만 이 끌림을 어떻게 해? 문이 살짝 열리며 혜진이 나왔다. 그녀는 승복 차림으로 머리에 가벼운 천을 두르고 있었다. 준호 씨, 왜 여기 계세요? 비가 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다가서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스님, 어제 그 포옹. 잊을 수 없어요. 당신도 느끼시죠? 이 욕망.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가려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출가자예요. 이건 죄악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것을 놓지 않았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스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독에서. 포옹은 순식간에 깊어졌다. 준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혜진의 몸이 그의 것에 밀착되었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는 느낌이 에로틱했다. 준호 씨, 안 돼요. 혜진이 속삭였지만 그녀의 몸은 떨리며 저항하지 않았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승복 아래의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다. 빗소리가 더 세차게 들려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다. 혜진, 당신을 원해. 그의 입술이 그녀의 것에 닿았다. 첫 키스였다. 부드럽게 시작된 키스가 곧 격정적으로 변했다. 혜진의 입술이 열리며 그의 혀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아, 준호 씨. 혜진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키스가 깊어지며 손이 서로의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승복 위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 그녀의 가슴 끝이 단단해지는 감촉. 혜진의 손도 그의 등을 파고들었다. 이 느낌. 오랜만에. 그녀가 중얼거렸다. 준호의 다른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쥐며 더 세게 끌어당겼다. 그의 흥분된 부분이 그녀의 몸에 닿자 혜진의 다리가 살짝 벌어졌다. 키스가 더 뜨거워졌다. 혀가 얽히고 입술이 빨리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을 간지렸다. 스님, 당신의 몸이 너무 뜨거워. 준호가 속삭였다. 그의 손이 승복 안으로 스며들려 했지만 혜진이 갑자기 몸을 뗐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안 돼요. 이건 잘못됐어요. 저, 가봐야 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도망쳤다. 준호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 키스의 맛, 그녀의 몸의 감촉. 혜진, 왜 도망친 거지? 당신도 원했잖아. 그는 방으로 돌아왔다. 요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대신 그날의 키스를 떠올리며 손이 내려갔다. 상상 속에서 키스가 더 나아갔다.
그녀의 승복을 벗기고 나신을 탐하는 장면.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술이 그녀의 목을 핥는. 혜진. 당신의 신음이. 준호의 손동작이 빨라졌다. 그녀의 따뜻한 안쪽을 상상하며 쾌감이 고조되었다. 아. 혜진. 신음이 새어나왔다. 절정의 파도가 밀려오자 그는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죄책감과 흥분이 뒤엉켰다. 이 감정. 어떻게 하지? 밖에서 비가 계속 내렸다. 절의 밤은 습하고 고요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내일 그녀를 다시 마주할 텐데. 그 키스가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비가 그친 아침 준호는 요에서 일어났다. 어젯밤의 키스, 혜진의 떨리는 몸과 도망치는 뒷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손이 내려간 그 순간의 쾌감조차 이제는 그녀의 실제 감촉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혜진. 당신도 느꼈어. 왜 도망친 거지? 그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보았다. 산은 여전히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안개가 피어올랐다. 템플스테이 일정이 시작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산란했다. 오전 예불에서 혜진을 보았을 때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숨겨진 욕망이 느껴졌다. 오늘 만나야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호는 결심했다. 오후 자유시간에 그는 쪽지를 썼다. 스님, 절 뒤편 숲에서 기다릴게요. 우리 이야기 나눠요. 그는 그것을 혜진의 방 문틈에 살짝 끼워 넣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만약 그녀가 오지 않으면?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녀도 이 끌림을 느끼고 있다는 걸. 오후 늦게 그는 약속 장소로 갔다. 절 뒤편 숲은 울창한 나무들로 가려져 세상과 단절된 듯 했다. 비가 그친 후에 습한 공기, 풀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준호는 나무에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오지 않을까? 불안이 스쳤지만 곧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이었다. 그녀는 승복 차림으로 주위를 살피며 다가왔다. 준호 씨, 왜 이런 곳으로 불렀어요?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스님, 어제 키스. 잊을 수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죠? 이 욕망,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혜진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저는 출가자예요. 이건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나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니 제 안의 고독이 더 커졌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둘이 나무 뒤로 더 깊이 들어갔다. 숲의 그늘진 곳, 작은 공터에서 멈췄다. 혜진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출가한 지 10년 새 속의 모든 걸 버렸어요. 하지만 밤마다 그 고독이 저를 괴롭혀요. 과거의 사랑, 그 따뜻함이 그리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준호는 그녀를 안았다. 스님, 저도 그래요. 수진을 잃고 빈 껍데기처럼 살았어요. 당신이 제게 빛이 돼줘요. 포옹이 깊어지며 분위기가 변했다. 혜진의 몸이 그의 것에 밀착되었다. 그녀의 허리가 그의 팔에 안기는 느낌이 강렬했다. 준호 씨,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요? 혜진이 중얼거렸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승복을 천천히 풀었다. 드러나는 그녀의 피부 매끄러운 어깨, 허벅지의 부드러운 선, 안쪽의 습한 열기. 준호의 눈이 그 광경에 고정되었다. 혜진, 너무 아름다워. 그는 속삭이며 그녀의 허벅지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피부가 뜨거워지며 안쪽이 부드럽게 젖어드는 감촉. 혜진의 손도 그의 옷을 벗겼다. 그의 단단한 몸이 드러나자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를 감쌌다. 준호 씨, 당신의 이 힘찬 느낌이 저를 녹여요. 첫 성적 관계가 시작되었다. 감정적으로 천천히. 준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잡고 그녀를 풀 위에 눕혔다. 그의 몸이 그녀 위로 포개지며 깊이 스며들었다. 혜진의 안쪽이 그를 감싸 안는 따뜻함이 강렬했다. 아, 이렇게 꽉 채워지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준호의 움직임이 서서히 빨라지며 리듬이 변했다.
그녀의 허벅지가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둘이 함께 흔들렸다. 혜진, 당신의 이 습기 너무 좋아. 준호가 속삭였다. 혜진이 몸을 뒤집어 위로 올라탔다. 그녀의 움직임이 주도권을 잡으며 위아래로 리듬을 타는 장면이 펼쳐졌다. 준호 씨, 더 깊게 느껴보고 싶어요. 그녀의 숨결이 빨라졌다. 숲의 바람이 그들의 땀을 식혔지만 열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중간에 혜진의 회상이 스쳤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과거가 떠올랐다. 세속 시절 연인과의 밤. 그의 팔에 안겨 천천히 흔들리며 감정을 나누던 순간. 그때의 평화. 이 순간과 닮았어. 회상 속 그녀의 속삭임이 현실과 어우러졌다. 준호 씨, 당신과 함께라면 자유로워져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며 뒤에서 앉는 포지션으로 바뀌었다. 더 세게, 더 깊게. 혜진의 몸이 떨리며 절정에 가까워졌다. 아, 이제 터질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숲에 메아리 쳤다. 준호도 곧 뒤따라 파도처럼 밀려오는 쾌감을 느꼈다. 혜진. 함께. 뜨거운 열기가 둘을 휘감았다. 그들은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다. 숲의 풀 위 평화로운 순간. 이게 우리의 비밀인가요? 혜진이 속삭였다.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하지만 이 감정이 위기를 부를지도 몰라요. 후유증이 달콤했다. 준호의 몸은 여전히 맥박이 뛰고 그녀의 향기가 피부에 배어 있었다. 혜진은 승복을 다시 입으며 이제 돌아가요. 들키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둘이 헤어진 후 준호는 방으로 돌아왔다. 요에 누워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안쪽 따뜻함, 리듬 타는 움직임. 상상 속에서 다시 그 장면이 재현되었지만 이번에는 샤워실에서의 판타지로 변했다. 물줄기 아래서 그녀가 다가와 그의 몸을 비누로 문지르며 다시 스며드는. 혜진. 또 느껴보고 싶어. 그의 손이 내려가 흥분을 달랬다. 손동작이 부드럽게 시작해 빨라지며 쾌감이 고조되었다. 그녀의 허벅지 감촉을 떠올리며 절정에 다다랐다. 아, 혜진. 헐떡임 후 그는 누워 있었다. 만족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불안이 스쳤다. 이 관계 어떻게 될까? 저녁이 깊어지자 준호는 또다시 상상에 빠졌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혜진이 그의 방으로 몰래 와 창가에서 관계를 가지는 장면.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긁고 둘이 서서 흔들리는. 혜진. 당신의 리듬이. 그의 손이 다시 내려갔다. 상상의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 씨. 영원히 함께해요. 쾌감이 또다시 밀려왔다. 절정 후 그는 피곤함에 잠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녀가 나타났다. 숲에서의 장면이 반복되며 더 부드럽고 길게. 그녀의 안쪽이 그를 감싸고 둘이 천천히 움직이는. 꿈의 여운에서 그는 깨어났다. 몸이 가볍게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혜진을 다시 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평소와 달랐다. 은밀한 눈빛이 교차했다. 어제 잊지 말아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숲에서의 그 만남이 곧 다가올 위기를 암시하는 듯 했다. 다른 스님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들킨 걸까? 불안이 스쳤다. 그래도 그 만족스러운 후유증은 그의 마음을 채웠다. 혜진과의 관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제 숲에서의 만남, 그 달콤한 후유증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지만 스님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오전 예불에서 한 나이 든 스님이 그를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뭔가 알아챈 걸까? 불안이 스쳤다. 혜진도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긴장이 서려 있었다. 예불이 끝난 후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스님 어제 괜찮으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하세요. 다른 분들이 의심하는 눈치예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관계가 들키면
이 금기의 사랑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 오후에 준호는 혜진을 몰래 불렀다. 법당 뒤편 작은 창고 근처에서 만났다. 혜진, 우리 세상으로 나가요. 함께 살면서 이 사랑을 이어가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제안했다. 혜진의 눈이 흔들렸다. 준호 씨,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출가자예요. 맹세를 저버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호는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당신도 이 욕망을 느껴요. 어제 숲에서. 그 순간 우리 둘 다 자유로웠잖아요. 혜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네. 하지만 그게 제 안의 갈등을 더 키워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요. 혜진의 눈에 추억이 스쳤다. 그녀는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세속 시절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깊이 사랑했어요. 밤마다 그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걸 잊었죠. 회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두운 방, 연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긁으며 내려가고 그녀의 안쪽을 부드럽게 탐하는 순간. 지은아, 내 리듬이 너무 좋아. 연인이 속삭였고 그녀의 몸이 그에 맞춰 흔들렸다. 안쪽의 습한 열기가 그를 감싸 안고 둘이 함께 고조되는 쾌감. 그녀의 손톱이 그의 등을 파고들며 낮은 신음이 방을 채웠다. 아, 더 깊게. 회상 속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 사랑은 사고로 끝났다. 그를 잃고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 아픔 때문에 출가했죠. 그런데 당신을 만나니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요. 사랑하면 또 잃을까봐 두려워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혜진, 저는 당신을 잃지 않을게요.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준호 씨, 이 갈등. 저를 괴롭혀요. 출가의 맹세와 이 욕망 사이에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둘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부드러운 피부, 그녀의 맥박이 느껴지는 그곳. 혜진, 당신의 이 따뜻함이. 그는 속삭였다. 혜진의 몸이 살짝 떨렸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쓸며 가벼운 터치로 응답했다. 준호 씨, 이 감촉 오랜만에. 터치가 에로틱하게 변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승복 아래로 스며들어 등을 긁듯 만지작거렸다. 혜진의 숨결이 빨라지며 그녀의 안쪽이 살짝 젖어드는 느낌이 전해졌다. 아, 안 돼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낮게 흘러나왔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터치는 둘의 욕망을 다시 불태웠다. 그러나 들킬까봐 그들은 재빨리 헤어졌다. 준호는 방으로 돌아와 요에 누웠다. 혜진의 과거 이야기, 그 회상의 에로틱함이 그의 상상을 자극했다. 그녀의 안쪽. 나도 느껴보고 싶어. 상상 속에서 그녀가 다가왔다. 승복을 벗고 그의 등을 긁으며 안기는 장면. 그의 손이 그녀의 목덜미를 만지작거리며 안쪽을 탐하는. 혜진. 내 리듬이. 준호의 손이 내려가 흥분을 달랬다. 손동작이 부드럽게 시작해 상상의 그녀와 함께 고조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안쪽을 떠올리며 절정에 다다랐다. 아, 혜진. 헐떡임 후 그는 누워 있었다. 만족감과 함께 그녀의 갈등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저녁 예불에서 스님들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다. 한 스님이 혜진에게 요즘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 준호의 불안이 커졌다. 이 그림자가 우리를 삼킬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혜진의 트라우마와 출가의 맹세, 이 모든 게 그들의 사랑을 위협했다. 내일 이 갈등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스님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준호를 짓누르는 아침이었다. 어제 저녁 예불 후 혜진의 표정이 창백해 보였고 그녀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 그림자가 우리를 삼킬 거예요. 준호는 방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산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소란스러웠다. 이 사랑, 지킬 수 있을까?
그는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템플스테이 일정이 이어졌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오전 수업에서 혜진을 보았을 때 그녀는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은밀한 눈빛조차 주고받지 못했다. 불안이 커졌다. 오후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준호의 오랜 친구 민수였다. 회사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로 준호가 절에 머무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야, 준호. 여기서 뭐해? 템플스테이. 너 미쳤어? 민수가 웃으며 다가왔다. 준호는 그를 법당 근처로 데려가 앉혔다. 마음 좀 다스리려고 왔어. 수진 이후로. 힘들었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건 알겠는데 요즘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냐? 스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던데. 너랑 어떤 비구니 스님이 가까워졌다는.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들은 거야. 여기 스님 하나가 말하더라. 너 미쳤어? 비구니랑? 그건 금기잖아. 현실로 돌아와, 준호.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민수의 말이 준호를 현실로 일깨웠다. 비구니랑?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친구의 말에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혜진과의 관계, 그 달콤함이 이제 위험으로 다가왔다. 민수가 떠난 후 준호는 혜진을 찾았다. 그녀는 스승에게 불려간 상태였다. 몰래 기다리다 그녀를 만난 순간 혜진의 얼굴이 창백했다. 스승님이 관계를 의심하세요. 징계받을 위기예요. 준호 씨, 우리 헤어져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안 돼.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오늘 밤 다시 만나요. 우리 이야기 나눠요.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절 뒤편. 밤이 깊어지자 폭풍이 몰아쳤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준호는 약속 장소로 갔다. 혜진이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 씨, 이게 끝일지도 몰라요.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우리 사랑은 진짜야. 포옹이 격정적으로 변했다. 빗소리가 그들의 신음을 가려주었다. 혜진의 승복이 젖어 몸에 달라붙자 준호의 손이 그것을 벗겼다. 그녀의 피부가 비에 젖어 반짝였다. 혜진, 당신을 잃을 수 없어.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목덜미를 살짝 물었다. 혜진의 몸이 떨리며 응답했다. 아, 3개.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두운 욕망으로 물들었다. 관계는 강렬하고 어두운 톤으로 흘러갔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세게 누르며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그의 움직임이 거칠게 시작되어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다. 혜진의 안쪽이 그를 세게 조이며 리듬이 빨라졌다. 준호 씨, 이 고통과 쾌락이 섞여요. 그녀의 신음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쥐고 더 세게 밀어붙였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절정의 파도가 다가왔다. 아, 터져요. 혜진의 비명이 천둥에 묻혔다. 준호도 곧 뒤따라 깊은 곳에서 열기를 쏟아냈다. 혜진, 영원히 내 거야. 그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그들은 비에 젖은 풀 위에 쓰러졌다. 어두운 쾌감이 둘을 휘감았지만 눈물과 함께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헤어진 후 준호는 방으로 돌아왔다. 빗소리가 여전했다. 그는 요에 누워 그 장면을 떠올렸다. 그녀의 목덜미에 남긴 흔적, 세게 부딪히는 그 리듬. 흥분이 다시 밀려왔다. 혜진. 그 어둠 속 쾌락이. 그의 손이 내려가 그 순간을 재현하듯 움직였다. 상상 속 그녀가 다시 다가와 비에 젖은 몸으로 그를 유혹했다. 손동작이 세게 빨라지며 쾌감이 고조되었다. 아, 혜진. 절정의 여운이 그를 헐떡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만족감 뒤에 현실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일 이 관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폭풍이 지난 아침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어제 밤의 격정적인 만남, 혜진의 눈물 섞인 신음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현실의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스승의 의심이 커지면서 혜진은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 준호는 그녀를 몰래 만나려 했지만 실패했다. 혜진, 당신의 선택이 필요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휴가야. 모든 걸 정리할게라고 말했다. 세상으로 돌아가 혜진과 함께할 준비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출가의 맹세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오후에 준호는 쪽지를 통해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스님, 법당 뒤편에서 기다릴게요. 우리 미래를 이야기해요. 혜진은 늦은 오후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 씨, 스승님이 저를 감시하세요. 환속할지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두려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진, 저는 사업을 정리했어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제 과거가 이 선택을 어렵게 해요. 세속 시절의 사랑을 떠올리면 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녀의 눈에 플래시백이 스쳤다. 세속 시절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그녀는 젊은 디자이너였고 연인 태준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밤은 항상 부드럽고 열정적이었다. 지은아, 내 향기가 좋아. 태준이 속삭이며 그녀를 안았던 기억.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내려가 부드러운 리듬으로 그녀의 안쪽을 자극했다. 그녀의 몸이 그에 맞춰 천천히 흔들리며 향기로운 피부가 땀에 젖었다. 태준, 더 부드럽게 느껴보고 싶어. 그녀의 속삭임이 방을 채웠다. 그의 움직임이 서서히 깊어지며 둘이 하나 되는 쾌감이 고조되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쓸며 안쪽의 부드러운 습기가 그를 감쌌다. 아,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회상 속 그녀의 신음이 낮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사랑은 사고로 끝났다. 태준의 죽음 후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출가했다. 그 아픔 때문에 다시 사랑하는 게 무서워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잃을까봐.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혜진, 저는 다를게요. 당신을 지킬게요. 그는 그녀를 안았다. 혜진의 몸이 그의 품에 기대며 갈등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다. 준호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녀의 고백이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그 순간 로맨틱한 전환이 시작되었다. 준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고 천천히 내려와 입술을 포개었다. 키스는 부드럽게 깊게 이어졌다. 혜진의 손이 그의 등을 쓸며 가벼운 터치로 응답했다. 혜진, 당신의 향기가. 그는 속삭이며 그녀의 목을 살짝 핥았다. 그녀의 몸이 떨리며 안쪽이 살짝 젖어드는 느낌이 전해졌다. 준호 씨, 이 부드러움이 제 선택을 도와줘요. 키스가 더 깊어지며 손이 서로의 등을 어루만졌다. 로맨틱한 열기가 둘을 감쌌다. 함께 할게요. 혜진의 속삭임이 끝나자 그들은 헤어졌다. 하지만 그 고백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준호는 방으로 돌아와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고백, 부드러운 키스. 흥분이 밀려왔다. 혜진, 당신의 선택이. 그의 손이 내려가 상상 속 그녀를 안는 장면을 재현했다. 부드러운 리듬으로 움직이며 쾌감이 고조되었다. 아, 혜진. 절정의 여운이 그를 만족시켰다. 이제 그녀의 결정이 모든 걸 바꿀 터였다. 혜진의 선택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스승에게 환속을 선언하고 절을 떠났다. 이제 지은으로 돌아갈게요. 그녀가 준호에게 속삭였다. 준호는 그녀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다. 도심의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 혜진의 손이 그의 것을 꼭 쥐었다. 준호 씨, 이게 자유인가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세상으로 돌아온 지 며칠 둘이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준호의 집은 넓고 안락했지만 사회적 시선이 그들을 괴롭혔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나이 차이. 비군이었다던데? 라는 소문. 준호의 나이 50대 중반, 혜진의 30대 후반 그 차이가 갈등을 불렀다. 준호 씨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준호는 그녀를 안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사랑이 진짜니까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출가 시절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첫째 날 밤 자유로워진 관계를 즐기는 순간이 왔다. 집안 거실, 부드러운 조명이 둘을 비췄다. 혜진은 세속 옷차림으로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요. 그녀가 속삭이며 준호에게 다가왔다. 준호의 팔이 그녀를 안았고 키스가 시작되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원피스를 벗기며 자유로운 나신을 드러냈다. 혜진, 당신의 이온기가 이제 내 거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혜진의 몸이 그의 것에 포개지며 소파 위로 넘어갔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쓸며 자유로운 포지션으로 변했다. 혜진이 위로 올라타 천천히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준호 씨, 이 자유 너무 좋아요. 그녀의 안쪽이 그를 감싸 안는 온기가 강렬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쥐고 움직임을 도왔다. 향기로운 피부가 땀에 젖으며 둘이 함께 고조되었다. 아, 더 빨리 느껴보고 싶어요. 혜진의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리듬이 빨라지며 쾌감이 절정에 다다랐다. 혜진, 함께. 준호의 열기가 그녀를 채웠다. 자유로운 만족감이 둘을 휘감았다. 다음 날 아침 둘이 함께 깨어났다. 침대 위 햇살이 스며들었다. 혜진의 나신이 준호의 몸에 기대 있었다. 좋은 아침.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그 터치가 다시 욕망을 불태웠다. 혜진, 또 원해. 준호가 속삭이며 그녀를 끌어당겼다. 아침 만남은 부드럽게 시작되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며 안쪽을 자극했다. 혜진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리듬이 서서히 빨라졌다. 준호 씨, 이 아침 온기가 행복해요. 그녀의 신음이 낮게 흘러나왔다.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둘이 다시 하나 되었다. 쾌감이 고조되며 혜진의 몸이 떨렸다. 아, 가요. 그녀의 절정이 먼저 왔고 준호도 곧 뒤따랐다. 혜진, 사랑해. 후유증이 달콤하게 남았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현실을 상기시켰다. 저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일상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커졌다. 준호의 친구들이 나이 차이 때문에 문제 생길 거야라고 조언했고 혜진은 사회적 시선에 위축되었다. 준호 씨, 이 자유의 대가가 너무 커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다. 밤마다 자유로운 만남이 이어지며 갈등을 잠시 잊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준호는 불안했다. 다음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회적 시선의 압박이 점점 커지면서 준호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아내 수진을 잃은 후 쌓인 스트레스, 절에서의 금기 사랑, 세상으로 나온 후의 갈등 모든 게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어느 아침 그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이게 뭐지? 그는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혜진이 부엌에서 나와 그의 안색을 보고 놀랐다. 준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그녀는 재빨리 다가와 그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는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한가 봐. 수진 이후로 이런 적이 가끔 있었어. 하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장 문제예요. 휴식을 취하세요라고 진단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혜진이 그의 곁을 지켰다. 제가 돌볼게요. 당신이 없으면 저도 무너질 거예요. 혜진의 돌봄은 부드럽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고 가슴을 살짝 마사지했다. 여기, 통증이 가시게 해줄게요.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압력을 주었다.
그 터치가 점점 에로틱하게 변했다. 준호의 숨결이 빨라지며 혜진. 당신 손이 너무 따뜻해라고 속삭였다. 혜진의 뺨이 붉어졌다. 준호 씨, 이 순간 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 아래로 내려가 옷을 천천히 풀었다. 부드러운 마사지가 성적 장면으로 이어졌다. 혜진의 몸이 그의 위로 포개지며 안쪽을 부드럽게 자극했다. 아, 천천히. 당신의 온기를 느껴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며 리듬을 맞췄다. 부드러운 움직임이 고조되며 쾌감이 서서히 쌓였다. 혜진. 이 부드러움이 나를 살리는군. 그의 속삭임에 혜진의 몸이 떨렸다. 준호 씨. 함께 가요. 절정이 부드럽게 밀려오며 둘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혜진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 태준과의 추억이 스쳤다. 세속 시절 그가 아플 때 그녀가 돌보던 밤. 지은아, 내 손이 마법 같아. 태준이 속삭이며 그녀를 안았던 기억. 그의 몸에 기대 부드러운 리듬으로 움직이던 순간. 그녀의 안쪽이 그를 감싸 안고 특정 향기 그의 피부에서 나는 가벼운 풀 냄새가 방을 채웠다. 태준, 더 천천히. 이 리듬을 즐기고 싶어. 회상 속 그녀의 신음이 낮게 흘러나왔다. 둘이 함께 흔들리며 쾌감이 서서히 고조되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끝났고 이제 준호의 병이 그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 준호 씨, 당신도 잃을까봐 두려워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위기가 다가왔다. 그녀의 과거가 현재를 흔들며 관계의 균열을 만들었다. 혜진,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 준호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요동쳤다. 혜진은 준호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지만 밤이 되자 회상이 더 강렬해졌다. 그녀는 혼자 창가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다. 태준과의 그 밤 부드러운 리듬이 절정으로 이어지던 순간. 아, 이 향기가 영원했으면. 회상 속 쾌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감정적 긴장이 고조되며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사랑, 지킬 수 있을까? 그녀의 속삭임이 방을 채웠다. 준호의 건강 문제와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의 미래를 위협했다. 준호의 건강 문제는 혜진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서서히 회복되었다. 의사의 조언대로 휴식을 취하고 혜진이 매일 부드러운 마사지와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자 통증이 점점 사라졌다. 혜진,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미래가 있어요.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도 이 과정에서 조금씩 풀렸다. 태준과의 아픈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준호가 그녀를 안아주며 이제 우리는 함께야. 잃지 않을게라고 속삭였다. 사회적 시선은 여전했지만 둘이 서로를 지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준호는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했다. 여기서 조용히 살자. 우리만의 절을 만들자. 혜진이 동의하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성숙해졌고 육체적 결합은 더 깊고 따뜻해졌다. 새 집에서의 첫째 날, 절에서의 추억이 둘을 사로잡았다. 저녁 식사 후 혜진이 창가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다. 준호 씨, 청암사에서의 그날들. 잊을 수 없어요. 산책로에서의 손스침, 숲에서의 은밀한 만남. 그녀의 눈에 회상이 스쳤다. 절 뒤편 숲, 비가 내리던 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며 부드러운 포옹으로 시작된 순간. 혜진, 당신의 눈빛이. 그는 속삭이며 그녀를 안았고 그 포옹이 에로틱하게 변했다. 회상 속에서 그의 손이 그녀의 측면을 어루만지며 몸이 포개졌다. 부드러운 리듬으로 움직이던 그때 그녀의 안쪽이 그를 감싸 안는 온기. 아, 이 눈맞춤이 너무 강렬해. 회상 속 그녀의 속삭임이 낮게 흘러나왔다. 둘이 측면으로 누워 천천히 흔들리며 쾌감이 쌓였다. 준호 씨, 영원히. 그 추억이 지금의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때의 금기가 이제 우리의 자유가 됐어요.
혜진이 준호에게 속삭였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의 사랑이 절정에 다다랐다. 침대 위 부드러운 조명이 둘을 비췄다. 준호가 혜진을 안으며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시련을 이겼어라고 말했다. 혜진의 입술이 그의 것에 닿았고 키스가 깊어졌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쓸며 옷을 벗겼다. 준호 씨, 오늘은 천천히 느껴보고 싶어요. 나신이 드러난 둘은 포옹으로 시작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측면을 어루만지며 몸을 포개었다. 부드러운 포지션으로 측면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움직였다. 눈맞춤이 이어지며 그녀의 안쪽이 그를 부드럽게 감쌌다. 아, 이 온기가. 사랑해. 혜진의 신음이 따뜻하게 흘러나왔다. 리듬이 서서히 빨라지며 포지션이 변했다. 혜진이 앉은 자세로 올라타 천천히 흔들렸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지탱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혜진, 당신의 이 리듬이 완벽해. 그의 속삭임이 감정적으로 깊어졌다. 쾌감이 고조되며 여러 포지션으로 이어졌다. 뒤에서 앉는 자세로 바뀌어 그녀의 등을 그의 가슴에 기대게 했다. 아, 함께 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절정에 다다랐다. 준호도 곧 뒤따라 따뜻한 열기를 쏟아냈다. 영원히 내 사랑. 만족스러운 여운이 둘을 휘감았다. 이 장면은 따뜻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둘이 산책로를 걸었다. 시골길 바람이 불어오며 절에서의 추억을 상기시켰다. 마음의 절은 이제 우리 안에 있어. 준호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산책 중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가볍게 스쳤다. 그 터치가 에로틱한 상상으로 이어졌다. 상상 속에서 그들은 길가 풀밭에 누워 부드러운 포옹으로 다시 하나 되었다. 그녀의 안쪽 온기, 눈맞춤 속 리듬. 준호 씨, 이 여운이 영원해. 상상의 그녀가 속삭였다. 현실로 돌아온 준호는 혜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행복할 거야. 에필로그처럼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사별의 아픔과 금기의 사랑을 넘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